정부는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도 운영하는 그런 독재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어제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았다가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위원님 보면요, 네. 저 난리통 속에 갑자기 우산도 막 펼치고 이런 거 네. 보니까 좀 감안을 하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뭐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2일 날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경부 라인을 돌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쪽 라인을 돌고 그 아침에 이제 광주 송정역에서 일단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집회장에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왔는데 그 네. 시민단체가 주로 보니까 물론 5.18 단체 관련자도 있지만 예전에 통진당의 후속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실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정부 측 주무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반발 같고 물론 이제 특히 당내에서 5.18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사실 좀 광주 민심을 건드린 게 있죠. 네, 아직도 마무리가 정확히 안 된 거 그런 아닌가요? 부분과 관련 등등해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광주에 내려갔을 때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아마 사전 정보를 뭐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갔을 겁니다. 또 예전에 아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 관련 성주 갔을 때 네. 그때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사태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인데 문제는 저런 것 자체를 광주 민심의 전체가 저렇다라고 저는 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예. 일부 단체들의 어떤 저런 행동인데 저는 또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물병을 던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광주 민심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민경우 한국당 대변인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물병을 왼쪽 귀에 정통으로 맞아서 아직도 얼얼하다. 네. 이런 얘기까지 올렸는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길게 보면 다시 한번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이제 지역 감정이나 아니면 이제 어제 발언한 내용도 저는 약간 좀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런 분들 의견을 달리하는데 마치 이게 무슨 자유한국당이 영남 정당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싫어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왜 광주 시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5.18 지금 망언을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처벌 안 받았다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처벌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명하자고 해놓고 의원총회 열지도 않고 의원총회에서 5분의 3 동의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될 가능성도 낮고 지금 징계하겠다고 해놓고 징계한 게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하고 김진태 의원 경고하고 끝났습니다. 그분들한테 무슨 실질적인 피해가 갔나요? 광주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역 감정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물병을 던지거나 저런 폭력적인 행위를 한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지역 감정 문제로 끌고 가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는 5.18 망언을 했던 사람들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놓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징계할 마음은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노다. 그것이 표출된 거지 지역 감정이고 이게 영호남의 어떤 감정의 대결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쨌든 광주에서 이런 일련의 사태와는 달리 앞서 대전, 대구, 부산 등 경부선 집회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걸 지역 감정이라고 봐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독재예요. 그것도 좌파 독재입니다. 제 몸이 부서지고 제가 죽음에 이른날지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그 길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네. 확실히 분위기는 다르네요. 분위기 확실히 다르고, 이게 목이 쉬어라 이제 소리를 높였는데 보면 황교안 대표는 사실 좀 점잖은 이미지에 좀 그런 차분한 이미지였는데 조금 지지자들 덕분인지 발언이 조금 세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점잖게만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취재할 때 보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보면 사실은 한쪽 지역 앞 가면
돌세례 받고 오고 한쪽 지역 가면 정말 열광적인 지지 받고 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은 끊임없이 갑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입장들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분명히 자기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반대한다고 해서 아예 외면하고 가지 않으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도 아마 이번에 저는 5.18 광주항쟁 기념식 때 뭐 저는 반드시 내려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일부 저는 뭐 이게 광주 민심 전체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도 태극기 집회 다 하고요. 다 합니다. 광주 시민들 그거 절대 뭐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가 볼 때는 뭐 단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것을 전체로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이 문제를 당연히 뭐 지역감리 이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안 간다 이런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가야 되고 또 5.18 가야 되는데 문제는 좀 당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즉 지금 현재 광주 그 막말 문제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지금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두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당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저는 광주에서도 박수 받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